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정부는 하위 소득 70%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인천 시민들은 100% 모두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11조 6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는 가구당 일괄 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 생계비를 포함한 1회 추경안이 인천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재난 생계비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맞춤형 긴급 지원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자 여야에서 이견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야당에선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예산이 끼어넣기로 통과됐다며 수정을 요구했고 21개 행정기관 지원사업 7억 9천만 원 등 비코로나 385개 사업 2,300억 원. 이러한 원칙 없는 날치기 추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여당에선 모든 가구에 재난 기본소득을 주도록 예산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급격한 소비 침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 1인당 30만 원 이상, 금액으로는 최소 1조 원 정도의 소비 진작 특별 예산이 능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큰 변동 없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이 대폭 변경됐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맞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상위 30%는 가구당 일괄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정부 추경에 맞춰 5월쯤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1,100억 원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학생들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고3과 중3 학생에 대해선 9일에 먼저 개학하고 나머지 학생은 순차적으로 원격 수업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개학이 4번 연기 끝에 온라인 개학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감염 통제 등을 이유로 학교 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학교의 휴업일을 단순히 1주에서 2주 연장하는 방식보다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 출석 수업의 병행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등교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고3과 중3 학생이 9일날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을 맞이합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4, 6학년은 16일 온라인 개학하고 초등학교 1, 3학년은 4월 20일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등원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휴업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수능 시험도 2주 늦춰지고 수시 일정은 16일 연기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를 제안했습니다.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 전형 일정은 대교협과 전문 대교협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1일부터 2주간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과목별 수업 콘텐츠를 이해하도록 원격 플랫폼을 활용해 교과 수업을 받는 겁니다. 4월 9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는 만큼 학년과 학급별로 순차적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교육부가 사상 처음 온라인 개학 방침을 밝히면서 일선 교육 당국은 분주해졌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오는 9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사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NIB 신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차례나 연기되었던 학교 개학이 결국 오는 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방침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도 원격 수업 전담반을 꾸려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 수업 지원단, 교사 원격 수업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간 연수와 학교 자체 연수를 통해 모든 교사들이 원격 수업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원격 수업은 콘텐츠 활용 및 과제 중심 수업 위주로 진행됩니다. 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 간의 쌍방향 화상 수업을 진행하되 학습 여건 및 교사의 재량에 따라 각기 다른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수업을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원격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급에도 나섭니다. 현재 인천에 스마트 기기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6,277명, 인터넷 무선망이 필요한 학생은 1,838명입니다. 시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이 보유한 스마트 기기가 16,200여 대로 자체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수업에 따른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학생 6,277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16,211대의 기기를 대여하여 학습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장애 학생을 위한 점역 파일과 자막 지원,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문화 언어 강사 활용 원격 수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시입니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아마 오랜만에 좀 뵙게 됐는데 네네.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어요. 예. 지역 경제가 좀 어려운데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인천 네네. 시민들은 아마 모두 받게 된 것 같아요. 네네.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0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시는 정부안과 연계해서 하위 소득 7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요. 정부 지원에서 빠진 상위 소득 30%에 대해서도 가구당 25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인천시의 모든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인천시가 먼저 긴급재난 생계비란 이름으로 최대 네네. 50만 원을 주는 것을 발표를 했었어요. 시외 1회 추경안에도 이 내용이 올라갔었고. 예. 근데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네네. 대폭 규모도 늘리고 지원 규모도 늘리고 액수도 네네. 늘렸습니다. 뭐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발표죠. 정부안 발표를 계기로 당초 계획을 확대해서 지원금 지급 계획을 재조정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30만 가구의 가구원을 고려해서 시 예산으로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키로 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정부 예산 80%와 시와 군구 예산 20%를 합쳐 약 87만 가구에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그리고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당초 계획과 정부 지원에서 빠진 상위 30% 시민들께는 시 예산으로 가구당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인천 시민들은 차별 없이 네네. 가구당 최소 25만 원은 받게 된다. 네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시 재정에 아마 적지 않은 부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시민에게 아마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당초 우리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계획된 우리 안보다 지급 대상층이 확대 강화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부 지원 계획과 연계해서 혜택이 시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조정해서 소비 진작을 꾀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가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 시의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카드와 또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현재 이음카드는 인천 시민 약 1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음카드로 지급되면 소비 진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이음카드 사용 캐시백 규모를 4%에서 10%로 상향했을 때 카드 결제 규모가 전월 대비 54%인 618억 원이 급증한 바 있고요. 여기에 이음카드 추가 발행이 더해지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이음카드를 100만 명 갖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거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 카드가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 어르신들은 이제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이걸 언제 받게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언제쯤 지급할 계획이십니까? 네, 원래 당초 계획으로는 4월 초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4월 중순부터 지급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정부 추경안이 이제 발표가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인천시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당초 발표한 인천시 경제지원 대책 중에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또 무급 휴급자들에게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계획대로 시행이 되는 만큼 4월에 우선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기간은 조만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현재 인천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 재정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그간 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 노력으로 현재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약 16% 수준이고 또 전체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지역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가용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분들의 안전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지난 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출정식에서 여당은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제1야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인천에서 출정식을 연 정의당은 양당 정치가 아닌 민생 정치를 위해 정의당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각자 출정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의령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선 홍영표 인천 선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코로나19 종식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신뢰의 힘으로,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압도적 힘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 역시 개별 출정식을 통해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유정복 인천 경기권 선대위원장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외교 등이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독선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안보가 불안하고 대한민국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헌법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 이해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서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잘못하면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정의당은 중앙당 출정식을 인천 송도에서 열었습니다.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거대 양당 정치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다며 정의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례대표 4번인 배진교 후보와 당대표를 지낸 이정미 후보 지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인천을 선택한 걸로 해석됩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대한민국 정치, 위험, 꼼수 정치 대신에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정치 과감한 개혁으로 이뤄내겠습니다. 송도는 정의당의 정치 1번지가 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당 인천 선대위도 출정식을 열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인천 선대위에는 비례대표 7번 안혜진 후보와 18번 이현웅 후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 갑선거구는 인천 지역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죠.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학재 후보가 네 번째 대결을 펼칩니다. 후보들은 온라인 출정식과 방역 활동으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후보는 출정식을 영상 출정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조용한 선거운동을 치르기로 한 겁니다. 유세 차량에서도 로고송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주요 공약을 홍보합니다. 선거운동원들도 악수를 하고 명함을 주는 대신 손인사와 손하트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가 서구를 발전시킬 골든타임이라며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 서구가 12년 동안 정체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사람도 바꾸고 서구의 체제를 바꿔서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 서구에 희망을 들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교웅이 정말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학재 후보는 출정식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민들에게 큰 절을 올린 뒤 문재인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유세 차량에 올랐지만 예전처럼 선거운동원들의 율동은 없었습니다. 대신 직접 상점 곳곳을 방문해 방역 활동을 벌이며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선거운동을 방역 봉사활동으로 대체해 안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각오입니다. 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좀 문제가 되는 특히나 경제정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잘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번에서 총선에서 이겨야 나라도 살리고 또 지역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결을 펼치는 김교웅 후보와 이학재 후보.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 경제를 의식한 듯 요란한 율동이나 로고송 없이 차분한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세계의 자치구로 묶인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 선거구는 최대 면적을 갖고 있죠. 그만큼 유권자의 특성도 다르고 현안도 제각각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후보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습니다. 열띤 선거 현장을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 조태상 후보는 힘 있는 여권 후보를 찍어야 지역 발전을 앞당긴다며 주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힘 있는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태상, 여러분의 후보 한다면 합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조태상 후보는 중구를 다시 새로운 중심의 길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조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 동인천역 활성화, 내양 재개발, 송월 만성역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후보는 현 정권의 실정을 막아야 한다며 자신이 국회에 입성하면 중구를 다시 인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서 일했던 저 배준영이 능력과 네트워크를 갖고 해내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절치부심했습니다. 배 후보는 KTX 동인천역 유치, 제2공항철도, 동인천역 정상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수진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 후보는 제3연육교 고속화도로 연계 검토를 공식적으로 전면 백지화할 것을 박남춘 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제3연육교 2020년 착공과 2025년 완공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2006년 이후 제3연육교 개발비 5천억 원의 자금 관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시오. 국가혁명배당금당 최부겸 후보는 공보물 관련 문제로 오는 4일부터 본격 유세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선거일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진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금부터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먼저 남동구 갑선거구에선 제2경인철도와 GTX-B 등 철도망 확충이 핵심 공약으로 등장합니다. 다만 세부 철도망 구축 계획과 도로망 확충 방안 등을 두고선 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이 지역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는 출근길 인사로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2년 전 보궐에서 약속했던 제2경인철도를 본궤도에 올리는 등 지역 내 부족한 철도망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제2경인선은 물론 GTX-B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노년역에 월곶 판교선 급행열차가 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우년역까지 운행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을 서창동에서 제2경인선과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했습니다. 9개 노선과 환승을 하게 되고 주민들의 교통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40% 정도 절감됩니다. 월곶 판교선의 노년역의 급행 열차를 만들고 원도심 활성화 공약은 주차장 확충에 집중했습니다. 9월 사동 복개천과 중앙공원에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 원도심마다 주차장 보유 현황과 필요 대수에 대해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공급하는 걸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도 공약에 반영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과 청년과 임산부 수당 등을 공약했습니다. 역이 만들어지는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 구성을 재구성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실제 주차가 필요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를 조사해서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적극 나서볼 계획입니다. 삼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지낸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는 방역 봉사로 시민과 인사했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 유치한 인천발 KTX를 조기에 개통하는 등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는 게 첫 번째 공약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와 제2경인선 조기 착공, 월판선의 노년역 급행역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서울 4호선과 인천 2호선을 수인선과 연결해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인천발 KTX 반드시 조기 개통하고 노년역을 신설해서 남동의 가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전철을 지하화해서 도로와 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신설과 서창 장수고속도로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원도심과 남동산단의 주차장 확충도 공약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포함한 경제 정책과 정치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기업은 세율을 감면하고 가동률이 60% 수준인 남동산단은 스마트 공장 전환 등을 통해 활력을 넣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며 국회에 입성해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서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선 박유민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 후보는 지역 공약은 없습니다. 20세 이상 국민에게 매달 150만 원을 주고 가계부채를 탕감하는 등 33개 내용이 담긴 당 공약을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처럼 운영을 해서 살림을 알뜰히해서 이익을 남는 걸 국민들한테 돌려준다 이겁니다. 결혼 공영제를 해서 결혼하면 1억, 무이자 2억. 또 주부수당, 아이를 10살 키울 때까지 100만 원씩 주기로 하고요. 철도망 확충에 대해선 여야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 하지만 인천발 KTX 노년역 신설과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방안 등을 두고선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후보 간 이견이 존재합니다. 4월 9일 방송되는 선거방송 토론회 주간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입니다. 이번엔 서구 을선거구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역시 서울 5호선과 GTX 등 철도망 구축이 주요 공약으로 등장합니다. 오랜 수건인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비롯한 환경 문제 개선에 대해선 모든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는 청라소각장 폐쇄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고
체육시설을 포함한 다목적 공원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5호선 검단 연장과 서울 9호선 공항철도와 직결 운행, 그리고 GTX D노선 유치 등 교통 관련 대책도 주요 공약입니다. 또 인천시 교육청 이전과 검암 역세권 개발도 약속했습니다. 서구는 환경 문제와 또 개발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1의 공약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또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개발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배도통행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첫 번째는 교통망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 검단 연장, GTX-D 추진.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도 핵심 공약으로 청라소각장 폐쇄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꼽았습니다. 박 후보는 그동안 매립지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종료 기한을 더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교통 분야 공약으로는 5호선을 완정역과 검단 사거리역을 경유하도록 연장하고 서구를 관통하는 GTX D노선 유치, 서울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운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 복지 공약으로는 고등학교 신설과 문화복합센터 건립 추진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체 매립지를 지금 빨리 마련하도록 하려면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종료한다고 선언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나서서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폐촉법부터 빨리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부랴부랴 대체 매립지를 찾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여야를 아우르는 그런 통합력, 그런 리더십,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됩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명자 후보는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달 15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 결혼을 하면 결혼수당 1억 원을 지원하고 주택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지역 공약은 없습니다. 사태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긴급자금을 1억 원 지급하고 또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 원씩 배당금을 평생 드리고, 네, 결혼하면 1억, 출산하면 주택자금 2억 무상으로 지급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행숙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환경 특성화 대학을 유치해 국내는 물론 해외 학생들을 유입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고 숙박시설과 대학, 컨벤션 센터 등을 함께 조성해 복합 에코 리조트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5호선 검단 연장, 7호선 청라 연장, GTX D노선 유치 등 교통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그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서북부 지원에 전혀 이렇게 교육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 위에 우리가 캠퍼스타운을 만들어서 환경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을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교통망 확충 공약을 내세우며 서구를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번엔 남동구 을 선거구입니다. 신구도심이 혼자는 이 지역은 균형 발전을 위한 공약이 주를 이루는데요. 후보들은 저마다 철도망 확충과 주차난 해소, 도시재생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후보는 인천지하철 2호선 광명 연장 공약을 목에 걸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GTX-B와 제2경인전철 등 철도망 확충을 통해 서울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서울 장수 구간의 만성 정체는 고속도로 건설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약 1호는 남동의 교통혁명입니다. 그동안 제가 통과시켰던 GTX-B 노선 빨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지역 내에서 풀어낸다는 구상입니다. 남동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하고 청년 창업 인큐베이터 조성과 산학 연계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신구도심 균형 발전도 공약했습니다. 원도심의 만수동 만부 불악과 같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정부가 50조의 재원을 이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도심 개발에 적극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원복 후보는 중앙과 인천, 남동 세 분야로 구분해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그린벨트를 재조정해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내용 등이 중앙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인천 남부권 주민들의 수건인 제2경인천철 조기 착공과 섬지역 여객선 중고경제 도입, 그리고 인천을 대한민국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걸 인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제2경인전철을 하루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까지 연결돼 나가는 그런 제2경인전철을 빨리 만들어서 승객들의 혼잡도를 많이 분산시키고 완화시켜주는 것이. 지역구인 남동구에도 15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내 무료 와이파이 확대, 그리고 남동 여성 노인 문화센터 건립 등이 포함됐습니다. 내 집 골목 앞에 남의 차를 못 타게끔 하기 위해서 전부 깡통들을 갖다가 집 앞에다가 놔놓고 그렇게 사는 모양새입니다. 저로서는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입니다. 정의당 최승원 후보는 공보에 비례대표 4번을 받은 배진교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걸었습니다. 남동구청장을 지낸 배 후보와 시너지를 내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공약에도 국회의원 소환제와 살찐 고양이법 등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내용이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인천 공약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그린 뉴딜 정책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GM이 향후 전기차를 중심으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을 하고 남동공단과 그리고 그 옆에 만들어지는 첨단산업단지가 이 전기차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클러스터로 인천 지하철 2호선을 독산역까지 연결하는 등의 지역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습니다. 서창에서 김포 톨게이트까지 지하고속도로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요. 인천 지하철 2호선 서창역에서 독산역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무소속 김지호 후보의 첫 번째 공약 역시 교통망 확충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을 광명역까지 연장하고 운현역 주변에 종합터미널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교육시설 확충과 복합체육공원 조성, 그리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인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기업인으로서 제가 한 40년 동안 몸담고 왔는데 가족 생계형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전 100% 세금을 면제해서 원도심에는 주차장을 확충하고 주택가에는 공공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해 신도심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 후보는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과 호흡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물로 선 후보를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묘진 후보는 3.3 정책을 골자로 한 배당금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정부 예산을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돌려주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판단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국회의원 151석이 되면, 과반수 이상이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지원금이 18세 이상 1억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 배당금은 150만 원씩 평생 지급. 남동구 선거구는 진보 진영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수 진영의 미래통합당과 무소속이 각각 포진됐습니다. 표심이 어떻게 분산되느냐에 선거 승패가 좌우된 만큼 공약은 물론 진영 간 선명성 경쟁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입니다. 서구 갑선거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사업과 7호선 청라 연장 등 굵직한 현안이 몰려있는 곳이죠. 여야 후보가 네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재난기본소득 법제화를 내세웠습니다.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가정중앙시장역과 성남역, 가자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테마별 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서울 지하철 7호선을 1년 앞당겨 오는 2026년에 조기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산의 문제인데요. 예산이 제대로 저는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가정권역의 역 하나 추가는 2026년도 조기 개통을 전제로 이것은 LH에서 부담해야 된다. LH에서 부담액이 부족분이 있으면 시에서 함께 부담을 해서 2026년도 조기 개통의 기간의 변화가 없이 이 역 하나 추가는 가능하다. 미래통합당 이학재 후보도 핵심 공약으로 교통대책을 내놨습니다. GTX D노선을 유치하고 원종 홍대선을 청라까지 연장해 명칭도 청라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경인고속도로 변은 상업 업무 문화시설 용지로 개발하고 이면도로는 종상향을 통해 상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서구를 생활체육 메카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생활체육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문길 암벽 등반장을 설치를 할 거고 이것은 어문길 선수하고도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이름을 써도 좋다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실내 아이스링크를 만들어서 제2의 김연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라 호수공원에는 아이들의 생존 수영을 실제로 거기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생존 수영장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김중삼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성범죄 처벌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역 현안으로 과밀합급 문제를 꼽으며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에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는 어린이 종합문화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야 된다. 우리 당은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전 국민한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게 액수로 대략 한 50조쯤 되죠. 네. 근데 지금 50조를 뿌려서 빨리 사태를 진정시키고 국민들 경제 상황을 호전시켜서 나중에 500조 들어갈 거를 미리 막자, 이런 주장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용섭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과밀합급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학교 신설이 어렵고 학교 이전이 어려울 경우 통학 노선 버스를 신설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청라국제도시를 관광국제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N버스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을 없애는 입법 활동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호선이 청라국제도시 여기 생기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직장인분들은 하루에 3-4시간 이상을 길 위에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N버스라든지 혹은 이 지역 내 서구를, 사실 이 서구 안에서도 저희가 대부분 청라나 가정에는 차를 2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안에서도 움직이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교통도 대중교통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노선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서구갑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5명으로 대부분 교통대책과 교육 문제와 관련한 공약들에 집중됐습니다. 한편 국가혁명 배당금당 조양남 후보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중구 강화군 옹진군 선거구는 안상수 국회의원이 타 지역구로 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됐죠. 민주당 조택상 후보와 통합당 배준영 후보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는데요.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도심과 섬지역 등 도서지역과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중구 강화 옹진군 선거구.
이번 선거에선 동구가 미추홀구로 편입됐지만 여전히 세 개 군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있어 현안이 다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는 일자리와 교통,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를 중점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마로 단지를 만들어서 많은 일자리를 좀 창출해야 되겠다. 제3년육교 차질 없이 금년 12월 달에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 규제를 인천과 동등하게 200m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조 후보는 이와 함께 강화와 영종을 잇는 연도교 건설, 옹진군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등을 약속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후보는 교통 문제를 대표 공약으로 정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철도와 전철, 배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동맥을 연결하겠습니다. 중구 원도심, 하늘도시, 공항을 잇는 제2공항철도를 만들겠습니다. 강화 전철 시대를 열겠습니다. 삼천토급 여객선 완전 공영제를 이뤄서 교통이 편한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배 후보는 지난 4년간 주민과 함께하며 지역 현안을 고민했던 자신이 지역 발전을 이끌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수진 후보는 글로벌 금융사 임원 출신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대한 통행료를 100% 면제하겠습니다. 또한 1만 평 규모의 K-팝 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회사를 유치하여 영종국제도시를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도 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습니다. 조 후보는 투철한 애국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창조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했습니다. 국민혁명배당금당 최부겸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정당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남녀 합쳐서 1억을 주고요. 그다음에 주택자금 2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이 결혼 공영제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출산하면 아이 한 명당 5천만 원씩 주는 출산 공영제도 할 것입니다. 최 후보는 낭비되는 예산을 절약하고 특수사업자 500만 명을 신설해서 세금 100조를 추가로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온라인 계약 원격 교육 현장 점검을 위해 청라 초원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다시 감염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해 불완전하더라도 온라인 학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정 총리에게 공항에 위치한 영종 지역에 감염병 전문 종합병원 건립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4차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3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 1.1%대며 보증료도 1%에서 0.8%로 낮췄습니다. 인천시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전담팀을 꾸려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강화군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려산 진달래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강화군은 당초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진달래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또 11일부터는 등산로를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